네,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황 원장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전략적 자퇴생 학급을 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원장입니다. 황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자퇴생 프로그램을 생각하시게 되신 겁니까? 예, 저희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딱 마음 잡고 자기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내신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학생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참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거에서 견디다 못해서 꼭 자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재수반에 자퇴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자퇴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심리가 이해가 가서, 그래서 요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퇴생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전략적 자퇴는 낙오가 아닌 새로운 궤도로의 진입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마를 가지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퇴와 관련한 부분 것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기준으로 부모의 두려움과 아이들의 논리 사이에는 극심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퇴라는 표현, 이 자퇴에서 퇴자가 퇴학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느꼈던 그 퇴학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어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자퇴라는 단어가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질 않거든요. 그냥 내가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게 이 제도권 교육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방법의 변화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니 특히 아버님들이 심해요. 어머님들은 그래도 애를 옆에서 보면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공감은 안 될지언정 그런 그 교감이 좀 형성이 되는데, 아버지들은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아니 우리 애가 왜 자퇴야, 왜 퇴학이야, 그리고 걔가 퇴학당하면 그럼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겪어왔던 생활, 그리고 본인들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예.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뭔가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자격을 얻으려면은. 예. 그러면 그 학생은 문제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미국 대학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좀 심한데, 그래서 미국 대학도 GED라는 검정고시를 가지고서 대학 입학 제도가 있긴 한데 그 부분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꼭 주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검정고시를 보게 되고 자퇴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학교 생활에 적응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특수목적 대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검정고시로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왜 검정고시냐, 왜 학교를 그만두냐, 그 소명서를 제출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님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퇴는 일종의 하나의 전략이다, 입시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뭔가의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의식, 그리고 일부 부모님도 그 학생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인, 그건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자퇴를 생각하거나 자퇴를 한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해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뭐 하냐, 그 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인 거죠. 어차피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냐, 고등학교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마라 하는 학부모님도 사실은 계시고, 또 고등학교를 보내보니 이거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결국은 내신 때문에 애들이 불이익만 당하지, 본인 실력으로 본인이 공부해서 그냥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학군지라든지 이런 뭐 명문고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불이익을 워낙 많이 당하니까 그냥 본인 실력으로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고요. 네. 사실은 인생 살다 보니 인맥이 중요하더라. 그러다가 요 밑에 예전에 이제 치킨집이 있었거든요. 인생 살다 보니 인맥보다는 치맥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바뀐 커다란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저는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수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다 비대면이고 그 시기에. 근데 그 시기가 끝나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스스로도 반대로 학습할 수 있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특히 최근에 AI 기준으로는 어떤 집단 정체성,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런 것보다도 개인의 역량, 이런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가 예전에 사회 관계에 주는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것만큼은 지금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좌우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를 통해서 내성이 기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비대면 수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는데 학생이 익숙해져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에서 막연한 일탈이 아니고 또 관계의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 걸 넘어서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자퇴,
자퇴 이 부분 거에 대해서 한번 전략은 완벽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제대로 대학 입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고 또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요. 예, 일단 아까 좀 잠깐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잠시 언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지금 학생들이 이제 자퇴를 하게 되는 케이스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거를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글도 올려보고 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느껴지는 거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행 청소년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꼭 비행 청소년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냥 제도권 교육에 적응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사춘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런 경우의 학생들은 일단 기다려주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자퇴하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시되 다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서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사랑도 느끼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끔 하면서 부모님이 기다려주시는 게 그게 가장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 흔히 총량의 법칙이라고 어렸을 때 속 썩인 놈들은 나중에 가서 속 안 썩인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 속 안 썩이던 애들이 꼭 나이 먹고 속 썩인다고 하잖아요. 늑발이 무섭다는 예, 거. 예.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기다려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제가 사람이 돼서 나한테 효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좀 하루하루가 힘들더라도 기다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케이스로는 교우 관계라든지 학교에서의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 같은 데서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밤에 나가갖고 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교우관계로 사람 인간관계에 실망한 학생들은 문 걸어 잠그고 아예 몇 달이고 안 나와요. 부모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동굴 속에 숨은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 그걸 자꾸 막 갈코리 같은 거로 막 꼬챙이 같은 걸로 나오라고 찔러대면 학생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것도 기다려주는 게 원칙인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 학생들이 대부분 또 이제 SNS랑 게임 이런 것 때문에 빠져가지고 네네. 밤낮이 뒤바뀐 경우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네. 예, 이런 학생들 근데 부모님들은 또 오전에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그럼 이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한번 숙려제를 이 학생들은 공부를 꼭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인간관계가 적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숙려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즘에 국가적인 제도로는 디딤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수용 인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협력학원으로서 기숙학원들이 있는데 네. 기숙학원에 이제 학생들이 뭐 숙려제로 해서 뭐 한 4주, 7주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다시 나오고 네.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도저히 학교 돌아가는 게 싫고 그냥 난 여기가 더 좋다 하는 학생들은 거기 그냥 딱 앉아서 다 공부를 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 학생들이 원해야 들어가요. 네네네. 원하지 않은 부모님들은 보내고 싶어도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힘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뭐 어디 청원글도 올려보고 했는데 네. 근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육부나 이런 데도 올려봤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에도 국가가 좀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은 물론 막연한 일탈이라든지 관계를 상처받아 가지고서 뭐 은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학생 자신의 선택 그리고 또 우수한 그다음에 부모의 동의 심지어 또 부모의 추천 그리고 또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한모 의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시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의대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자퇴를 전략적으로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기준인데 사실 자퇴를 하면 거의 한 80~90%는 그 해는 거의 문 잠궈 놓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주 정말 최상위권 진짜 의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레벨의 학생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일단 외로워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학부모님 입장에서 회사를 한 10년, 20년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내가 집에 있다라고 했을 때 출근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그 다음날부터 일할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학교를 다니면서 보냈는데 그 시대에서 갑자기 내가 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없어져 버렸을 때 내가 일을 할 것이냐 바로 그러기는 사실은 인간인 이상 쉽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조금 반짝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본인의 그 루틴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느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왜 너는 처음하고 말이 달라졌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와 훈계 위주로만 가게 된다면 네. 학생은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겠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밀고 당기면 그러니까 받아주기만 한다고 학생들이 또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밀고 당기고 해가면서 네네. 예, 그러면서 학생과 적절한 조율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의 대안들은 10대 자퇴생의 특수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네. 어떤 차원에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재수생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제가 그 자퇴생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재수 종합반 그러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 학생들은요 진도가 덜 끝났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종합반에를 들어오는데 또 종합반에 들어오면은 본인이 배워야 될 진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종합반 재수생들 커리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와서 그 수업을 따라가기가 일단 힘들다. 그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렸듯이 그 형 누나, 네네. 형 누나, 오빠, 언니들 이렇게 해서 어울리면서 인간적인 정을 좀 느끼고 싶지만 이게 또 친구들하고 동년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낙천적이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네네.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이 학생들에게 이걸로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자퇴를 해서 1년 안에 그 해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 연도 정도 돼야지 본인들의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좀 이루는 그런 케이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사실은 뭐 고2 때 자퇴를 해도 고3 때 수능 봐서 잘 안 되고 재수 나이가 돼도 친구들하고 같은 나이 재수, 삼수 뭐 심지어 남학생들 같은 그리고 그냥 군대 가버리는 케이스들도 네네. 많고 결국은 이제 반복해서 N수에 빠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왜 자퇴했는지 내가 왜 자퇴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도 많고요. 예. 예. 그러면은 원장님의 그와 같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셀프 스터디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코칭이나 교습이 가능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 기준으로서 자신의 자율학습의 셀프 스터디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들은 어떤 방식으로 커리큘럼과 진도 그리고 주변의 다른 수험생들과의 관계, 특히 부모님들이 신경 쓰는 이제 생활 통제 이런 부분 것을 기할 수 있을까요?